어,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아시죠? 그거를 제가 그 낚싯대 같은데 이렇게 부분 이렇게 밴딩식으로 일정 부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낚싯대가 엄청 튼튼하다 그랬습니다. 보면은 이제 낚싯대 같은데 이렇게 낚싯대가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대나무 매듭꽂이 아시죠? 이렇게 일정 부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들어 주는데 이쪽을 그냥 똑같은 사이즈로 똑같은 이렇게 이쪽 부분 이렇게 사이즈가 있잖아요. 두께가 똑같은 사이즈로 좀 약간 넓게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대나무 매듭도 약간 넓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낚싯줄에도 이렇게 낚싯줄이 있으면 중간 중간에 두터운 부분을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어떻게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낚싯줄이 엄청나게 튼튼합니다. 밧줄도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형태의 밧줄, 빨랫줄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제 이런 기술을 드라이버 같은 것도 그렇죠. 드라이버 같은 건 이제 긴 거 있으면 여기다가 동일하게 이렇게 밴딩식으로 들어가겠죠. 약간 밴딩식으로 동그랗게 들어가는 게 제일 적합하겠죠. 뭐 모양과 사이즈는 그 회사별로 다 틀리게 할 수 있으니까요. 뭐 수백 가지도 모양을 넣을 수 있거든요. 동그랗게 쪽으로 넣어주면 이게 드라이버가 굉장히 파워가 집중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모든 공구 형태는 이런 식으로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가 넣어가지고 하시면 공구 종류에 상관없이 다 파워가 증진됩니다. 모든 뭐 산업상에 있어서 뭐 어떤 기계나 로봇 다리 같은데도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다리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거기다가도 동일하게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동그랗게 그 두께나 길이는 회사에서 이렇게 그 로봇 다리에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로봇 다리에도 이렇게 들어가고 자동차 이렇게 스프링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자동차 스프링 이렇게 뭐랄까 완충 장치 거기에도 이렇게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이렇게 자동차 스프링 완충 장치 상하로 움직일 때 여기도 이렇게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이렇게 스프링 부분 자동차 이렇게 차축 부분이라 그러나요? 프레임 부분에 이게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동그랗게 넣는 게 제일 낫죠. 사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길이 같은 거 그 회사에서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회전축이 있다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에도 동그랗게 매듭 구조,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동그랗게 약간 두텁게 넣어야 되겠죠. 이거 길이보다 원래 이제 차축이 이거다 그러면 회전축이 이거다 그러면 이것도 좀 약간 두텁게 넣어야지 파워가 집중됩니다. 그렇게 헬리콥터다 그러면 헬리콥터 프로펠러 돌리잖아요. 거기에도 이렇게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가 들어가면 파워가 증진됩니다. 프로펠러를 돌린다 그러면 프로펠러 되게 돌리잖아요. 거기에도 대나무 매듭 구조가 들어가고 선풍기 같은 데도 이렇게 회전 날개가 있으면 거기 돌리는 부분 거기도 동그랗게 주는 게 제일 나아요. 뭐 네모나게 뭐 별모양을 알아서 하세요. 모양은 그렇지 약간 일정 부분 두터운 부분을 중간중간 사이사이로 넣어주면 강하게 회전 날개가 돌아갑니다. 믹서기에도 이게 믹서기에도 회전 믹서기 세탁기 돌릴 때도 여기도 돌리는 이 축에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넣어주면 강하게 파워가 이루어집니다. 자주포 모든 포신에 있어서 자주포나 뭐 탱크포나 해안포나 포의 부분에 바깥의 부분에 동그랗게 매듭 구조를 넣으시면 포가 멀리 갑니다. 이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구조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탱크 궤도 같은 데 있잖아요. 무인 탱크도 마찬가지고 탱크나 장갑차 뭐 이렇게 궤도형 이렇게 또는 뭐 중장비에 있어서 이렇게 궤도형으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전차 궤도형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 사이에 중간 부분 똑같은 궤도가 다 똑같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중간 부분을 이렇게 일정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궤도가 이제
타이어도 그래요. 뭐 모든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이렇게 모든 형태의 타이어 부분에도 일정 부분에 이렇게 타이어가 똑같잖아요. 균일하잖아요. 균일한데 일정 부분을 그 두께를 그 모양이 타이어 이제 모양이 다양하잖아요. 그럼 타이어가 있다 그러면 그 뭐 일정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줘요. 어떻게 이렇게 군사용으로도 이거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타이어가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있다고 하면은 동일하게 이제 이 타이어가 이제 보통 금처럼 이렇게 타이어가 이제 일정 부분 이렇게 이런 형태의 뭐 원래는 지그재그로 돼 있기도 하고 뭐 회사별로 틀리잖아요. 그 부분을 이 일정 부분을 다 똑같잖아요. 두께가 이렇게 일정 부분에 이렇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을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주는 기술. 이게 일정 부분을 틀리게 두텁게 만들어주는 기술.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접지력이 좋아져요. 접지력을 이쪽 부분 전체를 두텁게 만들어주면은 그렇죠. 이게 자동차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좀 더 기름이 많이 소모되거나 좀 더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 사이사이 별로 이런 대나무 이렇게 낚싯줄에다가 중간에 두텁게 막시줄이나 밧줄 같은데 두텁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여기도 동일하게 자동차 타이어에 모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도 이게 두텁게 만들어주는 구간이니까 다른 데보다 좀 그쪽 부분을 타이어 부분을 안쪽으로 두텁게 만들어줘요. 바깥쪽 부분은 땅을 접지를 해야 되니까 균일해야 되고 그럼 안쪽 부분은 약간 두텁게 만들어주는 기술이게 되겠죠. 아니면 좀 약간 더 넓게 만들어주거나 그런 약간 넓게 만들어주거나 다른 부분보다 안쪽으로 좀 두텁게 만들어주면 강한 접지력 속에 파워가 굉장히 세집니다. 이런 기술 쓰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십시오. 모든 형태의 로봇 다리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 산업용 다리, 기계의 다리 이런 부분들에도 매듭 구조를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중간중간 사이즈 교재, 의자 같은 것도 산업용 의자 모든 가구의 의자에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매듭 구조를 만들면 파워가 의자가 튼튼해집니다. 이게 모든 기계 부분에는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봇 다리에 특히 들어갈 때 또 제 기술 자동차에 어떤 스프링 완충 장치라든지 축에 있잖아요. 거기에도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완충 장치잖아요. 거기에도 둘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자동차의 완충 장치 이렇게 스프링 자체에서도 스프링이 동일한 두께잖아요. 근데 그 특정 부분에 몇 군데를 두텁게 만들어주면 이것이 굉장히 강한 스프링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제 스프링 안에 스프링이 이렇게 사이즈별로 이렇게 작은 스프링이 큰 스프링 안에 작은 스프링이 들어가서 장소로 그렇게 부피를 차지하지 않으면서 다 강한 탄력을 이게 이제 자동차 곤청 같은데 또는 이렇게 곤청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용수철이 그러면 총종류에 들어가면 거기 이제 용수철이 가령 뭐 이렇게 용수철이 이렇게 똑같잖아요. 사이즈가 길이가 스프링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특정 부분을 이렇게 대나무 매듭구조 마디구조처럼 두텁게 만들어주는 용수철의 부분을 이제 용수철이 이제 곤충이다 그러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특정 부분을 두껍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부분을 용수철이면 특정 몇 마디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주는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뭐 볼펜 같은 데 들어갈 수도 되고 모든 뭐 스프링 들어간다는 이 기술이 다 들어갑니다. 뭐 스프링 같은 데도 이제 스프링이 이제 이런 형태로 있다 그러면 이게 중간중간 이런 형태로 있다 그러면 여기다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낚싯줄을 이렇게 중간중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주듯이 이것도 두터운 부분을 중간중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탄력이 굉장히 세집니다. 그거보다 이제 좋은 것은 약간 일정 부분은 몇 마디
몇 마디 구간씩 걸쳐가지고 그 특정 부분을 두껍게 만들어주면 스프링의 탄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약간 규칙적으로 해줘야 되겠죠. 불규칙적으로 하면 불규칙적인 움직임이 생기니까 몇 마디, 한 5마디, 10마디 거기다가 대나무 두고처럼 규칙적으로 넣어주면 스프링의 탄력이 있으면서도 규칙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신발 같은데 하면서 제가 이거를 지금 선풍기 프로펠러를 제가 건드리고 여기 빼려고 설명하기 위해서 선풍기에 이렇게 프로펠러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선풍기 같은데 이쪽 특정 부분을 이 한쪽 부분을 이 5개짜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3개 중심되는 3개 정도를 약간 여기보다 약간 두텁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부분을 안쪽 부분을 약간 두텁게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하나의 축이 돼 가지고 강한 파워를 나옵니다. 이게 뭐 드론이나 헬리콥터에도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인데 드론 같은 데도 이렇게 날잖아요. 그럼 이 중심축에 제가 저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새 날개처럼 이렇게 뼈마디 만들어 주는 거 있잖아요. 새 날개처럼 이런 식으로 뼈마디를 이런 식으로 뼈마디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프레임을 일단 만들어 주는. 그럼 새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헬리콥터나 드론에도 이런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굉장히 잘 납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부분의 비행 헬리콥터나 그러면 보통 6개다. 이렇게 원래 6개로 돼 있지 않죠. 4개로 돼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두터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준 다른 2개보다 차별화되어서 약간 두텁게 만들어 준다든지 이 밑에 이런 기술처럼 특정 부분을 약간 두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특정 부분을 이 밑에 부분을 밑에 놔야 돼요. 이 밑에 이 프레임 부분을 이런 식으로 두껍게 프레임을 하나 놔주면은 이렇게 그 중에 몇 개를 놔주면 회전이 잘 됩니다. 전체 날개가 무겁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다 놔버리면은 무거워서 이렇게 오히려 동력이 더 이렇게 기름도 많이 들어가고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근데 특정 부분에 만약 6개짜리다 이렇게 짝수로 놔야 되는 거예요. 짝수로 놨다 그러면 6개짜리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짝수로 놨을 때 그래도 규칙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거든요. 이런 것을 이거 같은 경우는 한 3개 정도면 되겠습니다. 중심축이 되는 게 5개짜리니까 3개 정도 이렇게 프레임을 하나 주든지 여기 딱 일정 부분 이 날개 자체를 두텁게 만들어 주든지 살짝 두텁게 그러면 회전이 엄청 잘 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드론 기술이나 잠수함 이렇게 배에다가 모터 어떻게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쪽 프로펠러 부분을 이 안쪽 부분을 살짝 두텁게 만들어 줘야 되는 그 기술은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회전이 굉장히 잘 된다. 여기는 얇고 여기는 이제 두껍고 그래야지 그 회전을 파워가 전달이 잘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기도 얇고 여기도 얇잖아요. 이쪽 부분을 살짝 정도 무게를 증가를 시켜주면 전체로 돌리는데 힘이 이제 많이 안 들어야 되는 거죠. 에너지가. 그러면 이게 강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줄기를 만들어 갖고 파워를 전달시키는 기술은 제가 삽에서도 삽 같은 데도 이렇게 전달을 삽 같은 데도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갖고 삽의 안쪽이 있잖아요. 삽이 이렇게 안쪽에다가 이렇게 프레임 만들면 안쪽이나 바깥쪽에 프레임 안쪽에 삽에 이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삽의 안쪽에 맞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 날개 이렇게 줄기 뼈마디처럼 이게 뼈죠 사실은 줄기인데 줄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술은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말아주십시오. 그다음에 이렇게 철판 같은데 이렇게 만들 때도 줄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뼈마디처럼 철판에 이렇게 뼈마디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철판은 이제 만들 철판이나 금속판을 만들 때 뼈마디 가로 세로가 됐든 뭐 어떤 정형적인 또는 비정형적인 뼈마디를 만들어 주는 이렇게 줄기를 넣어줘가지고 거기다 만드는 기술, 이것도 이제 제 기술이고, 그러면 거기다 이제 센물 부어가지고 하면 굉장히 튼튼하게 됩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철근 같은데도 그 안에다 줄기 뼈마디 넣어두듯이 뼈대를 만들어주듯이 뭐 이렇게 안에다가 줄기를 넣어주고 뭐그 기존에 뭐 쇠가 되겠죠. 만들어진 쇠. 이게 튼튼한 걸 넣어주고 거기다 센물 부어 철근을 만들어줍니다. 이 철근 만들 때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낚싯대 만들 때 부분을 두텁게 약간 더 길게 만들어줘도 되지만은 사이즈가 이 정도 이렇게 가로 사이즈가 이 정도다 그러면 똑같이 일정 부분만 두텁게 만들어주는 식으로 해서 살짝 두텁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철근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아연 강관도 이제 농사용 아연 강관 있잖아요. 거기도 약간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기처럼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줘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또 그 안에다가 이제 약간 접착식으로 또는 바깥에다가도 줄기 정도를 하나 놔주면은 아연 강관 약간 이렇게 아연강간 줄기를 놔주면 되죠. 줄기라는 게 아연강간에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동그랗죠. 공간에 안에는 비었고, 그럼 잠깐 아연강간 철근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제 기술 구조다. 모든 형태의 어떤 철근 같은 종류 또는 아연 관광 같은 관관 종류에도 바깥의 부분에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이게 대나무 마디 구조처럼 두터운 부분 일정 부분 만들어주면 굉장히 강도가 세집니다. 건축용에도 좋겠죠.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망 같은데 이렇게 만들잖아요. 뭐 건축에도 쓰이게 돼 철망이 만드는데 부분 줄기를 철망이 이렇게 사이즈가 똑같잖아요. 근데 철망을 이렇게 뭐 방법용 창이다 그러면 이제 방법용 창이다. 거기다가 전체를 하나는 줄기를 철망 자체가 줄기가 있어가지고 가령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철망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철망이 이렇게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철망이 있으면 이게 가로 세로가 촘촘하잖아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돼 있는 거를 프레임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철망을 이렇게 뼈마디를 넣어주는 거죠. 중간중간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얇은 부분을 결합해줘. 이게 건축용에도 사용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얇은 철망으로 만들어주면 철망이 튼튼해져. 이런 형태의 철망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드셔도 플라스틱 어떤 뭐랄까 석유화학 플라스틱 계열의 이런 망이 있잖아요. 망을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구 이렇게 그물도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프레임을 두껍게 만들어 줘 가지고 그물이 이제 다 사이즈가 똑같잖아요. 근데 특정 부분을 몇 마디 정도를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주되 그물 전체를 이렇게 이런 그물이 있다고 합시다. 그물 몇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 줘 가지고 그물을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서로 이렇게 두께가 틀린 거죠. 그런 기술 그 그물을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태의 이게 이게 플라스틱 관이 됐든 관 종류에도 일정 부분을 바깥의 부분에 두텁게 동그란 이렇게 넣는 게 낫죠. 동그란 관이면 뭐 사각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동그랗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거기 관 자체가 엄청 튼튼해집니다. 바깥의 압력이 보이지 않게 생겨서 압력을 주는 형태가 되고요.
안에서 있는 유속의 흐름도 빨라집니다. 이런 형태의 플라스틱 관과 뭐 PVC관, 모든 형태의 관, 뭐 금속관 이런 것들도 제 기술 구조, 남의 기술 도둑질에서 상업화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발 부분에 이게 가로 세로 군화에도 될 수 있고 등산화, 그다음에 어떤 등산화 중이셨죠. 눈 같은 거 밟을 때도 그렇고 등산화 이렇게 일반적으로 잘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발이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신발을 가로 세로 이렇게 운동하다 그러면 운동화, 욕실화, 군화, 구두, 등산화 모든 신발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에 부분은 가로, 중간 부분 가로 이렇게 세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엇갈리는 서로 힘의 방향이 양쪽으로 엇갈리게 만들어 줘 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 딱 견고하게 부착이 되도록 잘 걸을 수 있도록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타이어에도 이런 가로 세로 무늬를 넣어가지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타이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반 철판에도 무늬 철판이 있는데 미끄러지지 않는 철판을 가로 세로 이렇게 엇갈리는 무늬를 만들어서 미끄러지지 않는 철판 만들기 하시는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 톱날 같은 거 아시죠? 회전 톱날 이렇게 뭐 목공에 쓰이듯 이렇게 회전 톱날. 그 회전 톱날의 특정 부분에 가장 이런 회전 톱날이 있다고 합시다. 뾰족. 이쪽 부분 회전 톱날이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의 특정 부분 몇 군데를 두텁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안에 자르는 사이즈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특정 부분 몇 마디를 여기를 두껍게만 다른 데보다 이렇게 중간 규칙적이어야 됩니다. 중간에 두텁게 만들어주면 굉장히 파워 있게 잘립니다. 이런 회전 톱날 만드셔도 제 기술로 해당합니다. 그 중에 이렇게 이쪽 안쪽으로 약간 이렇게 금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금속으로 해야 되겠죠. 금속으로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져서 프레임을 튼튼하게 만드는 구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전거 살 때처럼 되겠죠. 그거보다는 이렇게 두께는 회사에서 알아서 합니다. 이런 프레임이 이렇게 뼈대처럼 있으면은 회전 톱날이 강하게 힘의 전달이 되는 거죠. 뭐냐면 이게 새날개처럼 이렇게 프로펠러에도 이렇게 프레임을 준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뼈대를 주면은 거기에 따라 힘이 흐르게 된다고. 삽자루 같은 데도 안쪽이나 바깥쪽 삽에 이렇게 푸는데 앞쪽이 바깥쪽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게 힘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프레임을 만들어주면, 줄기를 만들어주면 삽 안가 밖에,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잘 빠집니다. 힘이 전달이 잘 되거든요. 이런 기술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다. 그 다음에 삽의 이제 바깥쪽 부분, 안쪽 부분은 약간 구부러져 있잖아요. 근데 바깥쪽 부분은 삽이 이렇게 있으면, 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발을 밟는 부분이 안쪽에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깥쪽에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이쪽 부분을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발 밟는 부분을 이렇게 넓게 만들어 갖고 힘이 전달되게 하는 구조.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다. 프레임을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주는 구조도 이렇게 새 이제 뼈대처럼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는 거죠. 안가 밖으로. 뭐 회사에서 알아서 안에 딸지 바깥에 딸지. 그러면 삽이 굉장히 잘 빠집니다. 그다음에 끝에 부분은 약간 더 좀 뾰족하게 만들어서 대신 오래 써도 부러지지 않게 푹 파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삽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죠. 이런 삽을 만들 때도 이렇게 자루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자루가 있잖아요. 그러면 특정 부분은 이렇게 대나무 매듭고정 마디처럼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주면 파워가, 대신 너무 무거우면 이렇게 작업이 힘들잖아요.
몇 군데만 딱 놔주는 거죠. 그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됩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나 뭐 자전거 체인이나 모든 형태의 어떤 산업용 체인 부분에 특정 부분 밑면 체인 부분에 산업용 체인이 있단 말이에요. 기계 체인, 체인 부분의 밑면을 윗보다 더 두텁게만 이렇게 길이를 약간 뭐라 그럴까 더 넓게 만들어주고 약간 두텁게 특정 구간을 전체를 두텁게 만들어갖고 파워스 약하면 특정 몇 마디 뭐 5마디다 10마디다 그러면 거기도 역시 두텁게 만들어주면 체인이 자전거 체인 뭐 어떤 산업용 모든 형태의 체인 이런 것들의 체인 기술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엄청나게 잘 됩니다.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 체인 기술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전거의 양쪽 부분에 체인을 놔가지고 양쪽 오른쪽 왼쪽 양쪽에 체인을 놔서 자전거를 파워 있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술,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산업화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그 타이밍 벨트와 모든 산업용 벨트 이 안쪽 부분 이렇게 안쪽에 민면에 딱 닿아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벨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타이밍 벨트다 그러면 이 안쪽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돌아가는 그 부분에 살짝 원형 그러니까 나노 구조로도 괜찮아요. 이게 나노 구조로도 동그랗게나 이렇게 놔도 되고 약간 홈을 원형홈이 제일 낫겠죠. 원형홈을 오래 써도 이렇게 끊어지지 않도록 내구성이 지장이 없게 홈을 살짝 해주면 그것이 그 홈이 딱 잡아 당깁니다. 잡아 당기면은 이 뭐라 그럴까 타이밍 벨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파워 있게 잘 돌아갑니다. 모든 형태의 이렇게 벨트 많잖아요. 벨트 산업용 벨트 그 벨트는 이 동일한 기술이 다 들어갑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산업화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벨트를 만드실 때 바깥에 딱 바깥에 이제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주는 벨트가 이런 식으로 벨트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쪽에는 이렇게 그 원형 나노홈도 괜찮아요. 나노홈도 괜찮지만 너무 너덜너덜하게 하면 내구성이 안 좋겠죠. 막 끊어질 테니까. 그래서 적정한 정도로 원형 홈을 파주면 파워 있게 잘 돌아갑니다. 여기다 넣어서 이런 그 벨트를 만드실 때 이 바깥에 부분에 뼈마디를 만들어주고 대나무 매듭과 마디 구조처럼 뼈마디를 만들어주면은 바깥에 타이밍 벨트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타이밍 벨트 바깥에 이렇게 일정 부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줄 때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로로 살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가로로 뭐 세로로 만들어줘요. 가로 세로를 두 가지를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게 돌릴 때 에너지가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무게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에요.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모든 형태 하여튼 그 다음에 뭐 이런 뭐라 이게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또 다음에 또 다른 동영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